안녕하세요. 이제는 외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 물들어버린 한국 생활 12년 차 몽골에서 온 미르입니다. 유학으로 시작된 저의 한국 파란만장한 한국 적응기를 압축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국인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저의 스토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잘 집중해 주세요. 저는 자랑할 정도로 부유하거나 형편이 좋은 집에서 자란 것이 아니어서 저에게 있어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온 것은 제 인생에서 있어서 아주 큰 행운이자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꼭 한국이고 한국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서 96년도에 한국으로 일을 하러 떠나셨고 저는 남동생과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가야지 하는 목표가 생겼었고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배움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에서 몽골로 돌아오시자마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어렴풋이 품었던 저의 코리안 드림은 모기안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모기안으로 연기가 되었던 저의 코리안 드림이 다시 실현되게 된 결정적이 된 계기가 몽골에서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친구랑 그냥 인사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친구가 있는 스터디실에 잠깐 갔는데 그날을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려고 들어갔는데 친구는 제 인사를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뭔가 분주하고 바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냥 야, 너 뭐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한국으로 떠나는 아는 사람이 계신데 그 사람에게 서류를 좀 부탁해 좀 하려고 한다. 너무 바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대한민국 정보 추천 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럼 같이 준비해서 보내도 될까?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자기소개서와 한국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아침에 떠나는 비행기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닌지 몰라도 결과는 제가 합격하고 제 친구는 안타깝게도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넣은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마냥 친구 앞에서 너무 좋아할 수도 없고 너무 싫어할 수도 없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잠깐 들렸었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줬고 저는 곧 한국으로 유학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31일 날, 이날은 제가 한국으로 유학으로 온 첫날인데요. 한국으로 유학으로 왔을 때 저의 한국어 실력은 토픽 한국어 능력 실험으로 5급 정도였습니다. 장학생은 1년 동안 어학 연수가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동안 아무리 따고 싶어도 떼고 싶어도 못 땄던 6급을 1년에 무조건 따자라고 해서 목표하고 그때 당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학당에 있었을 당시에는 여러 나라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 뭔가 글로벌한 라이프를 즐기는 것 같고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나 불평, 차별 등을 몸소 체감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니 내가 한국에 왔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게 됐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전공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르 학생은 외국인이니까 규정상 수업은 듣지 못하세요 라거나 교수님이 생각했던 수업 신청 학생 수가 본인 예상보다 초과됐을 때 여기 혹시 외국인 있어요? 네네네 저기 내 수업은 좀 어려운 수업이라서 좋은 성적도 좀 받기 어려우니까 수강 취소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나 외국 학생은 한국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팀 과제라든가 참여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팀 프로젝트는 외국인들끼리만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학교 첫 학기 때부터 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물론
그냥 졸업만 하면 되겠지 하는 불량한 자세로 대학교 생활을 하던 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에 대한 한국 학생들과 학교에서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그토록 좋아하고 꿈꿔왔던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화가 될까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를 보듬어주고 힘이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어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고충을 나누며 어려움과 희망을 나누며 이걸 이겨내보자 라는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제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에게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심이 좋았는데, 갑자기 신앙심 얘기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거든요. 물론 10살 때부터 교회를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다녔겠나 했겠지만 당연히 뭐 맛있는 초코파이를 주고 너무 어려운 가난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보냈던 곳이 바로 교회였긴 했지만 점차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과 신앙과 믿음은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힘들었을 때 당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딱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나는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말투 언어도 언어적인 면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를 외국인으로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못하게끔 한국어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차별 등을 제가 몸소 체감하고 나니까 누가 봐도 외국인, 누가 봐도 한국어가 서툰 외국 친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죠. 외국인도 이제 할 수 있다. 한국어도 진짜 잘할 수 있다. 수업도 뒤늦히지 않고 잘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팀 프로젝트에서 도움이 되는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목표가 그때 당시 생겼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열리는 외국인 대회, 그 중에서도 이제 말하기 대회, 토론, 발표, 연극, 글쓰기 대회 같은 것들에 제가 참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회나 이런 경시대회 같은 것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한국 내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받은 상금도 어마어마한데요. 나중에는 어떨 정도였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미르 학생이 이제 너무 잘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학생들 기회를 좀 더 주시고 더 이상 대회 같은 거 참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하는 그 어떠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대회나 행사에 참가가 불가능한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던 이유는 저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외국인 학생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엄청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었죠. 그 결과로 저에게 있어서 큰 변화들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외국인 학생은 수강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던 교수님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외국인 학생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치거나 이런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내뱉었으니까 책임감 있게 그 해당 수업들에 굉장히 열심히 태도를 했고 거의 대부분의 수업에서 저는 A+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관광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제가 일했던 회사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몽골로 보내는 여행사였고, 어떤 회사였냐면 좀 규모는 작긴 하지만 몽골 관광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되게 기여한 회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글의 법칙 몽골편, 런닝맨 몽골편, 추성훈 세계 테마 기획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같이 이제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몽골을 홍보했었고, 그런 결과로 이제 몽골 관광 붐이 생기고
마케팅 팀으로 일을 했던 3년 동안 근무하면서 1년에 한 10,000에서 15,000원 정도 몽골로 계속 꾸준히 보냈었던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인이긴 했지만 몽골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고, 아, 얘는 외국인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또 인식 또한 또 단파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런 국적의 제한을 저는 극복하고 싶었고 엄청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를 그만두고 몽골어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병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해외 환자를 유치를 하면서 내 모국어를 살리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몽골 팀 사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해외팀 총괄 팀장까지 업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몽골이나 해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병원 동료들도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너는 몽골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성향을 잘 알아서 마케팅도 이렇게 좀 잘하냐라고 이제 인정도 해주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덩달아 업무가 늘어나고 저의 또 책임감 또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와 같이 저 이렇게 열심히 했던 한국 생활이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에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서 힘듦을 토로했던 곳이 교회였지만 하나님이었지만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와 절실함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국의 적응기가 익숙해지니 한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쾌락을 찾는 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쾌락 또한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고 무엇이든 잘할 것 같던 저의 자만심과 자신감이 한계를 느끼고 나니 저의 약함을 느끼고 나니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익숙함 속에 가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온하려고 하면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계기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고민을 하게 하시고 당근과 채찍을 주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에게 새로운 환경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은 개척해 나간 인생이었는데요. 이제는 진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사실 오늘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인 직장인으로서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작 신앙심에 대해서 부분에서는 특출나게 믿음이 좋거나 나눌 만한 정도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한테 있나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적응하는 것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적응은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속죄와 유학생활과 같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국에 적응할 때까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면 하나님에게 적응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절대로 가늠조차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떠한 절박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게라는 걱정과 희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일단은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는 빠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예배는 참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질 것 같아서 교회도 집 근처로 이사 오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저와 같은 학생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유학생 선배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어려움을 그냥 몸소 느끼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도움으로 인해서 좀 더 수월하게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너무나도 잘 적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게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 저랑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눈 좀 감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버리기 힘든 옛 습관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일으키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